50은 외적으로는 안정된 듯 보이나 내적으로는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기이다. 이 강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본질인 꾸민문과 바탕질의 조화부터 인생 후반의 책임감과 마음가짐까지 흔들림 없는 50을 위한 균형점을 찾아본다. 꾸밈과 바탕이 좋아야 명품이다. 공자는 사람이나 사물이 진정한 가치, 즉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바탕, 질과 외면의 꾸밈, 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바탕이 꾸밈을 능가하면 거칠어지고 꾸밈이 바탕을 능가하면 거칠애가 된다. 꾸밈과 바탕이 잘 조화된 뒤에야 군자라 할 수 있다. 50에 이르면 사람들은 대개 바탕 즉 실력과 경험은 충분히 쌓았지만 때로는 거친 태도나 낡은 방식으로 인해 꾸밈의 부족을 드러낸다. 반대로 지나치게 외모나 형식에만 치중하면 겉만 번지르르한 거칠애가 된다. 50의 지혜로운 균형은 내면의 깊은 경험을 밖으로 품격 있게 표현하는 데 있다. 이는 외적인 예의와 겸손한 태도로 오랜 경륜을 포장하는 것이다. 이 꾸밈과 바탕의 조화가 50의 품격을 완성하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된다. 흔들리지 않는 뜻과 꺾이지 않을 꿈, 공자가 40을 부르기라 했듯이 50은 어떤 유혹이나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뜻을 가져야 할 때다. 이 뜻을 지탱하는 힘은 바로 인생 후반을 향한 꺾이지 않을 꿈이다. 군자는 뜻이 굳세고 꺾이지 않는다. 50에 이르면 과거에 실패했던 꿈이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목표를 낮추거나 포기하기 쉽다. 그러나 뜻이 굳세다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남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이 정한 소명 천명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의미한다. 꺾이지 않을 꿈은 단순히 큰 성공이 아니라 나의 길을 일관되게 걷겠다는 내면의 약속이다. 이 의지가 50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은퇴 이후의 무력감이나 방황을 막아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다. 50의 가장 어려운 미덕은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많은 경험과 지위를 가진 50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으며 잘못된 점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공자는 잘못 자체보다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려는 태도가 진짜 잘못임을 강조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두고 잘못이라 한다. 50에게 필요한 변화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세대의 지식이나 문화, 기술을 수용하는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공자의 말처럼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방해물이다. 지금이 적기라는 용기를 갖고 잘못을 고쳐나갈 때 50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단 하나의 덕이라도 있으면 된다. 사람의 품격은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탁월한 덕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데 있다. 50은 여러 덕목을 두루 갖추려 애쓰기보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핵심 가치, 즉 단 하나의 덕을 더욱 연마하여 흔들리지 않는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덕을 닦는 데 힘쓰고 배움을 즐겨 한다면 인이 그 가운데 있다. 여기서 이는 공자 사상의 핵심 덕목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가장 높은 품격이다. 50의 품격은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너그러움과 지혜에 있다. 재물을 모았든 지위를 얻었든 상관없이 오직 인이라는 단 하나의 덕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때 50은 타인에게 존경받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의 덕이 50에 흔들리는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준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건 뒤에 하라. 삶의 균형을 잡는 실천적인 태도는 의로움을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는 순서에 있다.
공자는 모든 행동에 있어 어렵고 힘든 일, 즉 책임이 따르는 일을 먼저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나 이익을 나중에 얻으려 하는 군자의 실천 방식을 강조한다. 군자는 먼저 실천하고 그 뒤에 말한다. 논어 위정편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것은 뒤로 하는 것이 인이라 할 수 있다. 50은 이제 조직에서나 가정에서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힘들고 번거로운 일책임을 솔선수범하여 먼저 처리하고 공로 이익는 아랫사람이나 타인에게 뒤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처럼 책임 우선, 이익 후순위의 실천이야말로 50의 삶에 진정한 의로움과 존경을 가져다 준다. 시 쓰고 노래하는 여유도 필요하다.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50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삶의 여백과 예술적 감수성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학문만 닦지 말고 시를 배우고 예를 실천하며 악으로 마음을 다스릴 것을 강조했다. 시로서 흥기하고 예로서 서고 악으로서 이루어진다. 50에 필요한 여유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순화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면의 예술 활동이다. 시를 읽으며 감정을 풍요롭게 하고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고르게 다스리는 행위는 복잡하고 흔들리는 50의 내면을 균형 있게 안정시켜준다. 시 쓰고 노래하는 여유는 50이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되찾고 메마른 일상에 윤기를 더해준다. 인생 하프타임에 풀어야 할 숙제, 50은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전반전을 되돌아보고 후반전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숙제가 주어진 시기이다. 공자는 이 시기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날마다 3번 자신을 살핀다. 증자는 50의 삶을 살았던 공자의 제자로 매일 자신을 성찰하며 삶의 균형을 유지했다. 50이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이 되돌아봄을 통해 전반전의 성공과 실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후반전의 새로운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50의 성찰은 주로 3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타인을 진심으로 대했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고 가르쳤는가? 이 숙제를 풀어야만 50은 후반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50부터는 인자의 삶이 좋다. 공자는 지자와 인자를 비교하며 50 이후의 삶의 방식은 인자의 덕목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음을 시사한다.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이는 동적이며 어진 이는 정적이다. 지혜로운 이는 즐겁게 살고 어진 이는 오래 산다. 지자는 지식과 변화를 좇아 동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며 성공의 기쁨을 누린다. 하지만 인자는 덕을 쌓고 사람을 포용하며 정적인 삶을 살고 장수한다. 인생 전반이 경쟁과 성과를 좇는 지자의 삶이었다면 50 이후는 사람과의 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중시하는 인자의 삶이 더 적합하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너그러움을 실천할 때 50은 마음의 평온을 얻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오래도록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잘난 이도 못난 이도 모두 스승이다. 50에 이르면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자는 세 사람이 걸으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겸손한 태도를 강조한다. 50의 지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자세에서 완성된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들의 좋은 점을 가려 따르고 그들의 좋지 않은 점을 보고 자신을 고친다. 50은 아랫사람이나 심지어 못난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잘난 이에게서는 그들의 장점을 따라 배우고 못난 이에게서는 그들의 단점을 보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치는 거울로 삼는다.
이러한 겸손한 학습 태도는 50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오만과 독선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대할 때 50은 평생 학습을 멈추지 않는 지혜로운 군자가 될 수 있다. 인생 후반에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50에 이르면 모든 상황과 결과가 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인생 후반에는 더 이상 부모, 상사 혹은 사회적 환경을 핑계 댈 수 없다. 공자는 군자가 갖춰야 할 핵심 덕목 중 하나로 책임감을 강조한다. 군자는 자신이 무능함을 걱정할 뿐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는 타인에 대한 원망 대신 자기 성찰과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50의 책임감은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과거의 결과, 인정 지난 삶에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나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미래에 대한 주도권 남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진다. 핑계대지 않기 일이 잘못되었을 때 외부 요인 대신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처럼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인식이 50의 삶에 강력한 주도권과 흔들리지 않는 균형감을 선사한다.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살기 위한 길, 50의 진정한 힘은 외적인 권위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내면의 깊이 내공에 있다. 이 강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50이 어떻게 스스로의 그릇을 키우고 세상의 본질을 정확히 보며 삶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미움은 결국 내가 타인에게 행한 방식의 되돌림일 때가 많다. 공자의 가르침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황금률을 통해 50의 관계 내공을 완성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50에 이르면 타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 즉 욕을 먹는 것이 더욱 괴롭고 수치스럽게 느껴진다. 이는 단순히 남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상호관계의 순환 원리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내가 타인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을 삼가고 상대에게 먼저 사랑과 배려를 베풀 때 나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피드백도 줄어든다. 50의 내공은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랑에서 시작되며 이것이 곧 욕먹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를 끌어내는 사람, 50은 이제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는 소인의 자세에서 벗어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창출하는 군자의 그릇을 갖추어야 한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환경이 바뀌지 않음을 탓하며 주저앉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소인이다. 반면 군자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로움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그 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 내면의 역량과 지혜를 동원하여 상황을 개선한다. 50의 그릇은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극복하여 기회로 만드는 능력에서 판가름 난다. 직장 생활이든 은퇴 후의 삶이든 역경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낼 때 50은 진정한 리더이자 군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라. 50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상황을 대충 짐작하거나 남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러나 공자는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본임을 강조한다. 듣고서 의심스러운 것은 남겨두고 그 나머지를 신중하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보고서 의심스러운 것은 남겨두고 그 나머지를 신중하게 행하면 후회가 적다. 50의 내공은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는 지혜에서 나온다. 모든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듣는 노력을 통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 이는 50의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말과 행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회를 줄여준다.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능력이야말로 50의 가장 강력한 기본 무기이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삶의 모든 불만과 실패에 대해 핑계를 찾는 행위는 50의 내공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공자는 잘못된 행동의 근원을 자기 합리화에서 찾으며 핑계를 대는 대신 책임을 인정하고 고치는 용기를 주문한다. 허물이 있다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50이 되어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불만을 환경 탓, 시기 탓 혹은 타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과 같다. 50의 내공은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핑계를 찾는 에너지를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데 사용하는 데 있다. 핑계를 멈추고 주도적으로 책임을 질 때 50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배우기를 좋아했던 공자는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배우기를 지극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50에 이르러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춘다. 50의 내공은 평생 학습자라이 플롱 러너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민첩하게 그것을 구한 사람이다. 공자는 자신이 천부적인 천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여 지혜를 얻었음을 고백한다. 50의 배움은 새로운 직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넘어 세상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인문적 탐구를 포함해야 한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태도야말로 50의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노년에 찾아올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밀려온 삶에서 밀어가는 삶으로 인생 전반의 50은 직장이나 가정의 요구에 밀려온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인생 후반의 50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밀어가는 삶, 즉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군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에게서 구한다. 주도적인 삶이란 외부의 명령이나 기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길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50의 내공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남은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의 천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때 완성된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50의 가장 중요한 자기 해방이다. 잘못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진정한 내공을 갖춘 50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이 곧 자각의 힘이다. 허물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을 고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 50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 완벽주의와 자기 방어이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권위를 잃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자는 잘못을 받아들이고 고치는 행위야말로 군자의 용기이며 오히려 타인에게 더 큰 신뢰를 준다고 말한다. 50의 자각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냉철함에서 나오며 이 자각이 50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포기가 차별을 만든다. 50에 이르면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나 학습을 포기하기 쉽다. 그러나 공자는 배움과 실천에 대한 포기야말로 삶의 질과 역량의 차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임을 강조한다. 배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 마치 따라잡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포기가 차별을 만든다는 것은 50의 나이에도 지속적인 전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비록 젊은이들처럼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0의 내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성실함에서 나오며 이 꾸준한 전진이 남은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 알고 좋아하고 즐기기까지 공자는 배움의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50에게 최종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50은 이제 단순히 지식을 아는 단계나 흥미를 느끼는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논어옹야편 50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이다. 이는 직업이나 취미, 봉사 등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 단순히 의무감이나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때 50의 내공은 극대화된다. 즐기는 삶이야말로 50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인생의 진정한 성취이다. 혼자만의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인생 전반이 가족과 자신만을 위한 사적인 삶에 집중되었다면 50 이후의 내공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공의 삶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공자가 강조한 인의 실천이자 덕이 외롭지 않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덕이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50의 내공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타인과 사회에 나누는 행위에서 완성된다. 봉사, 멘토링, 재능 기부 등 공공의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50은 고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혼자 잘 사는 것을 넘어 함께 잘 사는 것을 추구할 때 50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빛나게 된다.